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하면 바로 리오넬 메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시는 라리가에서 통산 438골을 터뜨리며 역대 최다 득점자에 올라있을 뿐만 아니라 최다 도움, 단일 시즌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6번의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라이벌 호날두를 제치고 단독 최다 수상자에 올라있는 선수인데, 이런 메시는 데뷔부터 10년 넘게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 제2의 메시 또는 각 나라의 메시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메시는 선수들에게 수식어처럼 붙는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2의 메시, 각 나라의 메시라고 불렸던 선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프랑스 메시, 나빌 페키르입니다. 페키르는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올림피크 리옹 유스팀에 입단한 선수인데요. 이후 2011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르며 데뷔했고 데뷔 시즌 17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후 데뷔 다음 시즌인 14-15 시즌 페키르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즌 초부터 주전으로 활약한 그는 당시 리옹의 주 득점원이었던 라카제트와 함께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34경기에 출전해 13골 9도움이라는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14-15 시즌 이러한 활약에 그는 리그앙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죠. 게다가 프랑스 A대표팀에 합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초신성 같은 그의 활약에 많은 빅클럽들은 그에게 접근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리옹과 재계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다음 시즌도 리옹에서 활약을 보여줄 것만 같았던 그에게 부상이라는 악재가 찾아옵니다. 15-16 시즌이 진행되던 9월 경기 도중 그는 무릎을 잡고 쓰러지게 되는데 검사 결과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가슴 아픈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의 기량을 장담할 수 없는 부상을 맞이한 것이었죠. 그렇게 부상에서 복귀한 16-17 시즌 초반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6-17 시즌 후반기 그는 예전만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다른 유형의 선수로 탈바꿈하며 시즌 49경기에 출전해 13골 7도움을 기록해 리옹의 에이스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17-18 시즌 그는 리옹의 주장으로 선임되었고 주장 선임과 함께 전성기 폼을 되살리며 39경기 23골 9도움을 기록해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페키르는 명실상부한 리옹의 최고의 에이스이자 프랑스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으로 자리잡았죠. 시즌이 끝나고 페키르는 리버풀과 강하게 링크가 나는데요. 메디컬 테스트까지 진행하며 오피셜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리버풀은 페키르의 이적을 성사시키지 않았고 결국 리옹은 잔류 오피셜을 띄워버렸죠. 그렇게 페키르는 잔류했고 이후 19-20 시즌이 시작하기 전 스페인의 레알 베티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알프스 메시, 제르단 샤키리입니다. 샤키리는 스위스 리그의 바젤 유스팀에서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그는 09-10 시즌 바젤의 1군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는 11-12 시즌까지 바젤에서 활약했는데 총 130경기에 출전해 23골 2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죠. 그는 스피드와 슈팅 능력 그리고 팀원들을 활용하는 플레이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바이에른 뮌헨의 눈에 띄어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죠. 하지만 뮌헨은 이미 세계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샤키리는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 멤버로 기용될 수밖에 없었죠. 샤키리는 뮌헨에서 총 81경기에 출전해 17골 19어시를 기록하며 로테이션 멤버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그는 로테이션 멤버로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다른 팀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4-15 시즌 인테르로 6개월 임대 이후 15-16 시즌 인테르로 완전 이적하는데요. 인테르에서 20경기 3골 2어시를 기록하며 생각보단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었죠. 결국 그는 6개월 후 잉글랜드의 스토크시티로 이적했고 스토크시티에서 다시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토크시티에서 총 92경기에 출전해 15골 15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런 활약에 리버풀은 18-19 시즌 샤키리를 영입합니다. 리버풀도 뮌헨처럼 샤키리가 밀어내기 힘든 선수들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샤키리는 로테이션 멤버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도 34경기에 출전하며 6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는 챔스 4강 2차전에서 리버풀이 탈락 위기에 놓여있을 때 큰 활약을 보여줍니다. 살라와 피르미누의 공백으로 인해 샤키리와 오리기가 출전할 수밖에 없었던 챔스 4강 1차전 리버풀은 캄프누에서 3-0으로 패배하며 챔스 탈락을 눈앞에 두게 되죠. 하지만 샤키리는 리버풀의 세 번째 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결국 리버풀은 4-0으로 챔스 결승에 올라 챔스 우승을 차지했죠.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코리안 메시,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선수는 2011년 스페인의 명문 클럽인 바르셀로나 유스팀과 3년 계약에 성공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선수인데요. 11-12 시즌 인파티 레이에서 26경기 38골을 기록하며 활약을 선보였고 12-13 시즌에는 카데테 B에서 12경기 21골을 기록해 득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유스클럽 선수권대회 MVP 등 각종 토너먼트에서 개인상을 휩쓸었죠. 이런 활약으로 알 수 있듯 이승우 선수의 재능이 얼마나 특출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전세계 유망주 10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포포2에서는 주목 유망주 3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작은 키에 피지컬이 부족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 코리안 메시라 불리며 스페인 뉴스를 평정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2013년 2월 피파는 출전 금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선수의 해외 이적은 만 18세 이상일 때 가능한데 이승우 선수는 어린 나이에 이적했기 때문에 공식 대회는 모두 출전이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장결이, 백승호 선수도 위반에 포함되어 한창 성장해야 하는 시기인 유망주 때 공식 대회 출전 금지라는 큰 타격을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승우 선수는 U17 월드컵 등 출전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1월 만 18세가 되어 징계가 해제되어서야 바르셀로나 1군에서 훈련하는 등 경기력을 끌어올렸지만 예전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5-16 시즌에 바르셀로나 B팀에서 교체 출전으로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등 여러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후베닐 A에서 뛰는 시간이 더 많았고 후베닐에서도 특출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게 바르셀로나에서도 이승우 선수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이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리그의 베로나로 이적을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이적 이후 첫 시즌 주로 교체 출전으로만 경기를 뛰게 되어 기회가 없었고 피지컬이 부족한 이승우 선수가 세리에 특유의 수비 축구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죠. 고작 14경기에 출전해 한 골만을 기록했고 베로나 또한 부진으로 이탈리아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부 리그에서 새롭게 교체된 파비오 그로스 감독 밑에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는데요. 성적은 공격수로서 턱없이 부족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미미한 활약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로나가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로 다시 승격했지만 윙어들을 대거 영입하며 이승우 선수 또한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고 현재 벨기에 리그의 신트 트라이돈으로 이적했습니다. 현재 아쉬운 활약을 선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최소 메시, 보얀 크르키치입니다. 1999년 바르셀로나에 입단한 보얀은 각 연령별 라마시아의 득점 기록을 일제히 경신하며 바르셀로나의 대형 유망주로 기대받던 선수인데요. 이때 2006년까지 6년간 통산 900득점 이상을 올리는 대단한 기록을 남겼죠. 이런 대활약으로 07-08 시즌 불과 16세의 나이로 1군 팀 선수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비아레알전에서 리그 데뷔골을 기록하며 클럽 최연소 득점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07-08 시즌 꾸준히 경기에 출전해 31경기 10골을 기록하는 등 1군 팀에 정착했죠. 이 기록은 17세에 데뷔한 라울 곤잘레스의 9골을 경신한 최연소 신인 최다골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활약에 대중들의 과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보얀은 엄청난 부담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그 기대는 부진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이유로 눈에 띄는 기량 하락에 대중들은 점점 기대가 아닌 비난이 이어졌고 끝내 보얀은 바르셀로나 수준에 걸맞는 선수로 성장하지 못한 채 AS 로마, 아약스 등 구단을 떠돌다 스토크시티로 완전 이적하게 됩니다. 스토크시티로 이적 후에도 임대 생활을 했고 현재는 MLS의 몬트리올로 이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이집트 메시,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는 이집트에서 축구를 시작해 이후 바젤, 첼시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첼시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고 피오렌티나와 로마 임대 후 로마로 완전 이적하며 포텐을 터뜨렸습니다. 로마에서는 스팔레티의 황태자로 불리며 큰 활약을 보여주었고 결국 프리미어 리그의 리버풀로 이적했죠. 살라는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해 현 축구계 최고의 공격진 중 하나라고 불리는 마누라 라인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로마에서 잘했다고 해도 첼시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EPL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런 반응이 무색하게도 리버풀 데뷔 시즌에 무려 44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히 EPL 득점왕을 차지했고 리버풀 역대 데뷔 시즌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게 되죠. 이러한 활약으로 17-18 시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EPL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3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활약을 보였는데
다음 시즌에도 그는 2년 연속 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저번 시즌의 기록이 한 시즌 반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살라는 이집트 메시가 아닌 제1의 살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2의 메시, 각 나라의 메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 제2의 메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